강사의 한국사 역사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역사 소설 속에 등장하는 그 실존 인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작년 연말에 작년이라고 하지만 지금이 이제 금년 초 첫째 주이기 때문에 지난주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작년 연말에 제가 섬진강 도보종주 제1차 구간 4박 5일을 하면서 저는 섬진강 댐, 우리가 옥종호라고 불리는 그 섬진강 댐이 임실군에 속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많은 섬진강 댐 주변 구역이 임실군에 속해 있는데 서쪽은 정읍시 산내면에 속해 있는 구간도 상당히 있더군요. 우리가 정읍시 하면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민중가요라고 할 수 있는 정읍사의 고장이다. 예전에는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TV에 방영된 지가 상당히 시간이 흘렀지만 그래도 당시에 방영 당시에 폭발적인 선풍적인 인기와 폭발적인 시청률로 지금도 인구에 회자되는 드라마가 있는데요. 이영애 씨가 주연을 맡았던 대장금이라는 드라마요. 저는 그 드라마를 보지는 않았지만 당시에 이영애 씨의 인기가 굉장했다. 그리고 시청률이 굉장히 높았다라는 그런 정도만 알고 있고, 그리고 TV 드라마 속에 등장하는 캐릭터가 대장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 정읍시 산내면에 접어드니까 온 산내 도처에 대장금으로 그 주변 지역이 대장금이 정읍 산내의 주인공이고 정읍시의 주인공인 것처럼 굉장히 정읍시에서 부각시키는 인물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가 후에 대장금이 과연 실존 인물이었을까 하고 찾아보니까 대장금이 실존 인물이 맞더라고요. 우리가 현대사회에서 대중매체의 영향력이 워낙 크다 보니까 역사적인 이제 사료나 근거 자료들을 찾아보지 않으면은 소설 속에 등장하는 드라마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실존 인물인지 아니면 작가가 만들어낸 허구적인 인물인지 저도 헷갈릴 때가 많이 있는데요. 대장금은 조선시대의 실존 인물이 맞더라고요. 그런데 정읍시와 지리적으로 멀지 않는 곳에 있는 장성 군이 있는데요. 장성군. 우리가 흔히 내장산 국립공원 하면은 이제 정읍 내장산을 생각을 하는데 내장산은 정읍에 있는데
내장산 국립공원에는 내장산 외에도 백암산 애기단풍으로 유명한 백암산 역시도 내장산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백암산 같은 경우가 장성군에 속해 있죠. 그런데 이 장성군을 지나면서 보니까 장성군에서 또 군을 대표하는 캐릭터로 부각시키는 인물이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 소설 홍길동전의 주인공인 홍길동을 장성군에서는 또 대표적인 캐릭터로 부각을 시키더라고요. 자, 그리고 또 전북 세 지자체가 다 전라북도네요. 전북 남원에 가면은 또 우리나라 대표적인 고대 소설의 주인공 춘향이가 있죠. 성춘향이가 있는데 지리산 국립공원 서북쪽 끄트머리에 남원시에 속해 있는 구역입니다. 육모정이라는 아주 유명한 관광지가 있는데요. 육모정 인근에 가면은 춘향이 묘가, 춘향묘가 있는데요. 저는 춘향전에 등장하는 성춘향이가 소설 속에 등장하는 허구적 인물, 소설 속에 등장하는 소설을 쓴 작가가 만든 캐릭터라고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춘향묘가 있어서 관련 자료를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나 해서 찾아봤는데, 춘향이가 실존 인물이라는 역사적인 근거 자료는 없더라고요. 단지 춘향전에 등장하는 주인공 춘향이가 그 실존 인물의 어떤 인물을 본따서 작가가 춘향이라는 캐릭터를 만들었다. 그 표본이 되는 어떤 인물은 있을 수가 있겠지만 성춘향이라는 캐릭터 자체는 소설 속에 등장하는 허구적인 인물이다. 이렇게 지금 밝혀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남원시에서 소설 속에 등장하는 춘향이의 묘까지, 아마 그 묘는 가묘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데요. 춘향이의 묘까지 만들어 놓고요. 자, 전북의 세 지자체, 대장금은 실존 인물이니까 뭐 차치하고서라도 춘향이는 소설 속에 등장하는 캐릭터인데 춘향이의 묘까지 만들어서 관광 상품화 한다는 것은 좀 지나치지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 소설이라고 할 수 있는 홍길동전에 등장하는 홍길동은 소설의 주인공이기도 하고 실존했던 캐릭터임에는 틀림이 없는데요. 근데 일단 역사적인 사료에 등장하는 홍길동과 그리고 허균이 쓴 소설 홍길동전의 주인공 홍길동은 뭐 허균이 실존 인물을 표본으로 해서 캐릭터를 창조했을 수는 있는데요. 일단 여러 가지 역사적인 팩터 자체는 차이가 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 소설 속에 등장하는 홍길동의 시대적인 배경이 조선시대의 가장 성군으로 추앙받는 세종대왕 시절을 시대적인 배경으로 하고 있죠. 세종대왕 치세에 대갓집
서출이 바로 소설 속에 등장하는 캐릭터 홍길동이고요. 실제로 역사에 나오는 홍길동이라는 역사적인 인물은 세종대왕 시절이 아니고요. 훨씬 더 후인 조선의 가장 폭군이라고 할 수 있는 연산군 시절에 실존했던 인물인데요. 허균이 왜 홍길동이라는 의적 캐릭터를 만들면서 조선은 물론이고 우리나라 봉건 시대를 통틀어서 가장 성군으로 추앙받던 그 시절을 시대적인 배경으로 해서 그 홍길동전을 지었느냐 하는 것은 참 여러 가지 석연찮은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일단 뭐 연산군 시절에는 뭐 조선을 대표하는 대표적인 폭군이고 왕이 그런 정도니까 탐관 오리들이 전국에 팽배해 있었다 뭐 이런 추측을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시대적 배경 속에서 홍길동이라는 의적이 탄생했다 하면은 더욱더 독자들의 공감을 얻을 수가 있었을 텐데요. 허균이 왜 조선을 대표하는 성군, 우리가 흔히 말하는 태평성대라고 우리가 인식하는 세종대의 의적 홍길동을 만들었는지 창조했는지 그건 참 석연찮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역사 속에 등장하는 홍길동은 정말 의적이었느냐 하면은 왕조실록의 기록을 통해서 보면은 홍길동은 의적이라기보다는 가문의 위세를 등에 업고 도적질을 한 파렴치한 그런 인간에 가까웠다라고 왕조실록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 정권의 가장 남한 출신이면서 북한 정권에서 가장 고위직으로 승진했던 인물이 있죠. 우리가 아는 소설 임꺽정전을 썼던 홍명이 북한 정권의 부수상까지 지냈던 인물인데 홍명이가 쓴 임꺽정전 같은 경우에 임꺽정도 우리가 홍명이의 소설을 읽고 임꺽정이 의적이었다라는 그런 이미지가 우리나라 사람들 머릿속에 많이 각인이 되어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임꺽정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도 조선 명조 때 도적이었고요. 그리고 소설 속에서도 시대적인 배경이 일치하는데요. 차이가 나는 부분은 소설은 의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는 실제라기보다는 역사적인 기록 속에는 의적과는 임꺽정이 거리가 먼 그런 인물로 역시 왕조실록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드라마로 각광을 받고 있는 고려 거란 전쟁 당시에 중국 왕조가 송나라인데요.
허균의 홍길동전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 소설이 수호전이라고도 하고요. 수호지라고도 하는 소설인데, 기록은 명나라 시대에 소설이 창작되었지만 시대적인 배경은 송나라 시대죠. 송나라 시대. 송나라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고려와 싸웠던 거란이 세운 요나라도 수호지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고요. 그래서 수호지 속에 기술된 내용과 실제 역사적인 팩트를 비교를 해보면요. 일단 수호지 속에 등장하는 108명의 의적의 우두머리 양산박의 수령이었던 송강이라는 인물은 실존하는 인물이면은 틀림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송강을 비롯한 108명의 양산박의 두령들, 나머지 두령들은 어떠하냐 하면은 대부분은 작가가 만들어낸 캐릭터인 듯 합니다. 역사적인 근거 자료가 없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양산박에 모인 의적들이 나중에 이제 요 나라의 침략을 격퇴하고 또 다른 이제 그 박납이라는 도적이 난을 일으켜서 송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드는데요. 그 박납의 난을 송강을 비롯한 양산박의 두령들이 박납의 난을 소설 속에서는 진압하는 걸로 그렇게 묘사가 되어 있는데, 중국 역사 기록을 보면요, 박납의 난을 진압하는 광군 중 한 사람 이름 중에 송강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자, 양산박의 두령 송강과 그리고 박납의 난을 진압한 광군 중 한 사람 송강, 이 둘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은 역사학자들 간의 의견이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양산박의 두령 송강이 바로 박납의 난을 진압한 광군이었다. 그 소설 수호지의 역사적인 사실에 부합된다는 것을 지지하는 그런 입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반면에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은 양산박의 두령 송강과 그리고 박납의 난을 진압한 관군 송강은 동명이인일 뿐이고 서로 다른 인물이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는 역사적인 학자가 더 많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거, 거란 고려 전쟁의 한 축이 되는 거란족이 세운 요나라를 송강을 비롯한 양산박의 두령들이 합세해서 거란족을 몰아내고 송나라를 지킨 구국의 영웅이었느냐 하면은 그거는 전혀
역사적인 사실과 부합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오히려 송나라는 박납의 난뿐만 아니라 양산박의 송강의 무리들이 난을 일으키면서 자중질환에 빠져서 송나라가 외세의 침략과 그리고 국내에서 발생한 내란을 진압해야 되는 양쪽에 적을 두고 싸우느라고 오히려 국방력이 더 약해졌고, 그래서 거란과의 전쟁에서 송나라는 뭐 그것만이 이유는 아니겠지만 군사력의 열세를 보일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이 역사적인 팩트로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역사 드라마를 흥미로 재밌거리로 보는 것 자체야 거기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없겠지만, 그러나 역사와 소설을 혼동한다든지 역사책이 아닌 역사소설책을 가지고 역사를 공부한다는 것은 추격이 전도된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